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. 먼저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어서 오십시오. 반갑습니다. 네. 자, 이어서 김효은 전 민주당 대변인도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어서 오십시오. 자,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을 한 이후에 서초에서 용산으로 아침 첫 출근을 했던 날입니다. 윤 대통령의 출근길은 기존의 대통령들과 비슷한 점도 있고 좀 다른 면도 눈에 띄었습니다. 자, 먼저 김건희 여사와 반려견들의 배웅을 맞으면서 출근한 모습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. 자, 먼저 사진으로 보시는 모습인데요. 아침에 자택을 나서면서 김건희 여사가 반려견들과 함께 아침 첫 출근 배웅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공개가 됐습니다. 자, 이 서초 자택에서 용산 집무실까지 출근하는 모습이 언론에 출발부터 모두 공개가 된 건데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. 어떻게 보셨습니까? 자연스럽네요. 강아지들이 여러 마리 나와가지고 배웅을 했는데 우리 집에 있는 둥실이하고 똑같이 생겼네. 이렇게 보면은 글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가볍지만 상당히 무거운 첫 출근 아니었을까요? 그렇죠. 예, 이렇게 김건희 여사 또 반려견들의 배웅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첫 출근을 했는데 대통령으로서의 그 뭐라 그럴까요? 어깨 위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? 네. 예, 그리고 오늘 또 첫 출근이기 때문에 이 교통이 또 막히면 막히는 대로 교통이 막힐 일은 없겠지만은 출근 시간이었어요. 출근 시간대였습니다. 8시 23분인가에 출근을 한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8시 32분쯤에 그 미군 부대 미군 게이트 13번에 딱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 9분 걸렸습니다. 7km 정도 되는 거리를 9분에 딱 도착을 했는데 아마 교통 흐름을 완전히 막거나 이러지는 않고 신호 정도를 이제 통제하는 수준에서 이렇게 그 출근을 한 것 같아요. 아무튼 그 나중에 이제 얼만큼 주변 지역 주민들 또 출근하는 분들이 조금 그 불편했는지는 뭐 나중에 또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어쨌거나 효율적으로 출근을 한 것 같아서 마음은 좀 가볍겠습니다만은 이제 뭐 산더미처럼 밀려 있는 많은 일들이 있겠죠. 한 단어가 딱 생각나네요. 구두미창. 구두미창이 닳도록 열심히 일하자. 그렇게 하셔야죠. 알겠습니다. 뭐 일부 언론에서는 이 출근길 교통 정체를 반복해서 우려하는 이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지만 실제로는 크게 우려했던 만큼의 교통 정체는 없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. 자, 어제 용산 집무실에 도착해서 첫 번째 이 공개적으로 했던 윤 대통령의 말은 국민들을 위해서 신나게 일해봅시다였습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출근길 기자들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? 이렇게 말했습니다. 책상들 다 이제 마련하고 잘 좀 부탁합니다. 어제 첫 출근을 하긴 했는데 어제 제가 그 취임사에 통합 얘기가 빠졌다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통합이라고 하는 건 우리 정치 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의 과정입니다. 나는 통합을 어떤 가치를 지향하면서 할 것이냐 얘기한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역사상 처음으로 출퇴근하시는 대통령이신데 좀 소감이 어떠신가요? 글쎄 뭐 특별한 소감 없습니다. 일해야죠. 내일 국무회의를 주재하시려면 일부 장관제 기간 오늘 중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 관련해서 좀. 글쎄 내가 좀 출근해서 좀 챙겨봐야 되겠는데. 자, 많이 도와주십시오. 안 그래도 저 부분이 오후에 얘기가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. 이 정치권의 뭐 통합, 협치 이런 얘기도 혹시 들어갈까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출근하자마자 직접 설명을 했던 그 장면이죠.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들과 좀 소통하겠다는 되게 적극적 의지는 표현한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이제 익숙한 청와대 장면이 아니라 저렇게 가니까 마치 상사가 출근하면서 좋은 아침 하고 이렇게 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. 아마 이제 어제 워낙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말을 35번 나왔는데 통합이 한 번도 없었다. 이런 지적들이 오늘 아침 언론에서 굉장히 많았습니다. 그런데 이제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뺐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유도 그렇게 당연한데 왜 이렇게 많이 넣었을까? 좀 익숙치 않았습니다. 어쨌든 그간의 윤석열 대통령이
강조했던 통합과 소통 이런 부분이 어제 그래도 취임사에 좀 들어가줘야 되지 않았을까. 네.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안 들어갔다와 그래도 당연하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개념은 좀 다르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어제 자유를 35번 부르짖은 것에 비해서는 네. 뭐 평등이랄지 그리고 어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메시지랄지 네. 국민들한테 가장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는 뭐 소통이나 통합 네. 이런 것들이 좀 빠진 반면에 오히려 그동안의 어떤 이런 그 갈등에 대한 비판으로서 반지성주의라는 네. 단어를 들고 나옴으로써 굉장히 좀 논란을 좀 불러일으켰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. 네. 뭐 그렇긴 하지만 아침 조간신문에 지적이 나왔던 부분을 아침 출근길에 곧장 직접 해명하는 모습도 글쎄요. 이것도 또 소통이 잘 되는 단적인 예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렇죠. 싶습니다. 제가 딱 지금 느낀 게 윤석열 대통령 순발력 있다. 네. 순발력 있네. 예. 일단은 좀 답답하지가 않습니다. 소통하는 데 있어서 바로바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대통령 취임사 말씀이 나와서 얘기인데 대통령 취임사에는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도 없어요. 그렇죠. 또 좋은 내용이 다 담겼다고 해도 취임사를 또 전부 100% 믿으면 안 됩니다. 네. 취임사는 약속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대통령 국정 운영의 덫이에요, 덫. 아. 국정 운영을 평가하는 기준도 되지만은 네. 결국은 나중에 정권 교체로 이어질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.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취임사에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. 기회는 평등하고 공정은 네.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그랬는데 결국 그 문맥을 가지고 계속 비판받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저는 취임사보다는 역시 믿을 거는 구두미창입니다. 네. 열심히 일해야 돼요. 알겠습니다. 예. 구두 밑창 얘기 이제 하겠습니다. 두 번이나 말씀하셔서 자 구두 밑창 얘기가 자꾸 나와서 궁금해하실 텐데요. 바로 이 자리에서 나왔습니다. 지금까지 얘기가 어떻게 보면 서론에 불과했다면 사실 오늘 아침에 열린 첫 수석 비서관 회의가 본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이제 실무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그런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요. 출근 후에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열린 취임 후 첫 수석 비서관 회의의 장면입니다. 하얀 와이셔츠 차림으로 편한 상황에서 이제 논의를 하는 모습인데요.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. 구두 밑창이 닳도록 일을 해야 한다.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 자, 수석 비서관 회의 시청자들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무게감 있는 자리인지 그리고 어떤 걸 의미하는지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짚어주시죠. 수석 비서관 회의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, 또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국정 과제 이런 거 모든 것을 논의하는 자리가 바로 저 자리입니다. 네. 근데 저 자리가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정말 의례적으로 정말 비서들이 써준 거나 읽는다든지 네. 그렇게 수석 비서관 회의를 하면은 안 돼요. 그건 소통도 아니고 저기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질 때 결국 그 구두 밑창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. 네.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. 네. 근데 저는 딱 화면을 보는 순간 이렇게 무슨 넥타이 부대밖에 없구나. 네, 갑자기 약간 하얀 옷에 네. 넥타이를 맨 남자분들만 있어서 좀 다양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. 문재인 하는 생각이- 대통령도 이 첫 회의할 때 가벼운 차림으로 회의했던 모습이 저는 아니, 기억이 나는데. 남성들만 눈에 보인다는 아, 거죠, 제 남성들만 눈에는. 눈에 네, 많이 네, 보인다. 예, 예. 네네. 그래서 이번에 전반적인 인사가 네. 참 남성 중심이었고 여성과 청년이 없는 그런 아쉬움이 저 사진 한 장에서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통령이 어제까지는 약간의 꿈속에 있었다면 오늘부터 현실 아닙니까? 네. 지금 이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가장 핵심이 지금 경제잖아요. 네. 지금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그 체감하기를 뭐 물가는 치솟고 정말 경제 위기 오는 거 아니냐 굉장히 심각합니다. 네.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현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경제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빨리 이제 뭐 추경이 통과될 수 있도록 뭐 국무회의 진행해라.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 손실보상 문제랄지 여러 가지 현안들, 특히 인수위를 지나면서 뭐 공약이 후퇴한 거 아니냐. 말 바꾸기가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정부에 대한 좀 신뢰 부분에 대해서 좀 손상이 있었습니다.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 대책을 내세우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오늘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였습니다. 지금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 부분 그리고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손실을
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니까요. 자, 앞으로 어떤 이 일들이 착착 진행될지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